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3박 4일에 이제 정기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도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정말 귀한 자리거든요.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1000명이 모이면 1명 정도가 끝까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말하자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그 1000명이 모여서 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안타깝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이런 말하자면 번뇌 이런 망상 이런 것에 휩쓸려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은 그 귀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실은요. 본인이 되게 귀한 사람이라는 귀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귀한 대접을 안 해줘. 스스로가 귀한 대접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 귀한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남들은 더 귀한 대접을 안 하겠죠. 지금 여기 있는 도반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런 법회가 열리는 장소는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잘 유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반님들이 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법회 주제는 뭐냐면은 새말귀입니다. 이 새말귀 우리의 그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면은 모습은 본성의 작용입니다. 첫째, 모습은 본성의 작용, 모습은 상대성이죠. 본성이라는 건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본성의 작용이고, 본성과 모습은 공성입니다. 공성.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성도 공성이고, 모습도 공성입니다.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통해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공하다 이렇게 하는데, 본성도 모습이 없어서 청정하거든요. 청정. 그 본성이 청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과 모습은 다 공성입니다. 텅 빈 성품입니다. 텅 빈 성품.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은 본성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공성이니까 모습도 공성이에요. 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몸뚱이 이대로 법신입니다.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몸뚱이와 법신을 자꾸 따로 놓고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면 법신이란 것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도.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이라는 뜻이고, 색신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 있는 그 몸뚱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의 재료가 뭐다? 이 공성이 법신의 재료와 몸뚱이의 재료가 똑같아요. 재료가 공성으로 똑같아. 그래서 몸뚱이 이대로 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뚱이 다 놔두고 있죠? 몸뚱이 속에 바로 법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새말께서 어떤 말이 나온다?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과 색신이 공성인 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법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고 색신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둘이 아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라 어째서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라서. 그래서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무상법신이 모습 없는 법신이 유상 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이 새말귀죠. 새말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동계정진의 목표라고 했죠. 3박 4일 동안 동계정진의 목표는 철저하게 본성, 우리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말하자면 공성이라서 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성임을 알아야 돼. 백봉 선생님은 이제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성임을 법신도 공성, 색신도 공성. 이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견, 바른 말하자면 견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대성도 무자성이라고 하죠.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공성임을 확실하게 정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성품짜리, 우리의 이 본성짜리를 직접 내가 만나기 위해서 뭘 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반문문성입니다. 그죠? 반문문성.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놔두기.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놔두는 건데 이것이 새말귀에서는 바탕을 놔두자. 그 말과 같습니다. 바탕을 놔두자고 하면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문문성이라는 이러한 그 능음경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수승한 방법,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수승한 방법이라고 인가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죽비를 쳤는데 다시 한번 죽비를 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죽비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비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죽비 소리가 이렇게 딱 나면 내가 죽비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탁자 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들립니다. 저절로 들립니다.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이 저절로 들린다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듣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건 저절로 들리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리면은 저절로 들리는 그 순간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들을 줄 아는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거, 행위자라는 거, 주체가 없어요. 저절로 들리면 들을 줄 아는 마음과 또 이 소리가 주객이 안 나눠져요. 근데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하면 나라는 주체와 행위자와 이 소리라는 객체로 나눠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 나다, 행위자다,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주체 객체가 없으면 바로 그 본성자리죠. 우리 늘 배웠지 않습니까? 주체 객체가 나누면 무명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들려요. 그래서 이 저절로 들을 줄 아는 마음을 6가지 성능을 얘기를 하는데, 눈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고 해요. 볼 줄 아는 성품이죠. 귀에 있을 때는 들을 줄 아는 성품이라고 해요. 지금 내 소리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듣죠. 저절로 듣고 있습니다. 저절로 들려요. 이제 제 일심행 소리를 내가 좀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할 뿐이지, 들리는 거는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정은신 저절로 들리지 않냐? 이 저절로 들린다라는 것을 터득을 해야 돼. 저절로 들려. 그래서 아까 눈에 있을 때는 견성, 귀에 있을 때는 문성, 코에 있을 때는 후성, 입에 있을 때는 상성, 또 촉감을 할 때는 촉성, 그리고 인식할 때는 지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6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성능은. 근데 이 마음의 성능이, 마음이라는 건 모습이었거든. 성품이라는 건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견성이 문성이고, 문성이 후성이고, 후성이 상성이고, 그 다음에 촉성이고, 지성이고, 다 하나라. 왜?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성을 직지하는 거예요. 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순간, 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듣지를 않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인식을 안 해버려요. 24시간 우리는 항상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들리고 있다고. 있는 소리도 계속 있고 없는 소리도 24시간 한 번도 쉴 틈이 없어요. 눈을 감으면 까만 게 보이고 눈을 뜨면 형체가 보이고 하듯이 늘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저절로 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식을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인식을 하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TV를 한창 보고 있어.
TV를 한창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음악 프로를 다큐멘터리를 더 보는데 누가 이름을 탁 불러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 내가 딱 반응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 길을 가는데 막 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막 나도 막 별 생각을 다 해. 막 앞에 오는 사람 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늘이 오늘은 날씨가 어쩌고 뭐 하늘은 맑고 어쩌고 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온갖 그거를 보고 막 온갖 망상을 다 일으켜. 근데 길을 가다가 누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탁 반응을 하죠. 누구야 부를 때 내가 이 누구야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나요? 생각 안 했어요. 누구야 하는 순간 내가 고개를 돌려요. 이 저절로 들린다는 말은 이러한 소리가 있어 저절로 들린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린다. 저절로. 그래서 이 저절로 들리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라고 했다. 허공나를 가지고 허공나 벌써 제가 늘 얘기하죠. 히읗할 때 이미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일심행이 허공나 할 때 이걸 들으라 했다 이러면은 듣는 거 아니죠.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한 생각이 이미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절로 듣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듣는다는 것은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들리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있는 소리도 들리고 없는 소리도 들려요. 24시간.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듣고 없는 소리가 있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허공나를 할 때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지금 배웠던 모든 것 싹 다 버려야 돼요. 그 들을 줄 아는 마음만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허공나를 해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드러내자. 놔두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앉아서 허공나를 할 때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직지인심이라. 오로지 들을 줄 아는 마음만 드러내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드러내야지. 이거는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드러내야지가 아니야.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한다? 허공나 하면 이미 듣고 있거든. 이러면 이미 듣고 있거든.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 허공나 하면 벌써 듣고 있어. 내가 말할 때도 이미 듣고 있어. 그 말 속에 빠져버리니까 안 들리는. 저절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도 저절로 듣고 있어요. 저절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들을 때는 허공나 이게 저절로 들릴 때가 있어. 계속 하다가 보면 일종의 개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공나 그러면은 나는 자꾸 해도 안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릴 때까지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아직도 못하네? 이거는 뭐다? 나라는 것이 딱 달라붙어서 시공간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근데 자기는 몰라. 그 내가 있으면 행위자가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말을 해도 그게 자기한테 직접 개합이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요거를 딱 해보면은 나라는 것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왜 결과가 안 나타나?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자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분별하게 돼요. 일종의 식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망심인 거를. 식심은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그 문성을 아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어. 그 다음에 주객이 나눠져. 그러면 거기서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번에 바이아경에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바이아여, 거기에 네가 없다. 그 속에 네는 없다. 바이아 네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바이아는 그 속에 없다. 그 세상 속에 없다. 그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딱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잘라놨는데 부처님께서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바이아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바이아가 잘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바이아가 잘 알아들었어. 바이아는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할 때도 내가 있고, 인식할 때도 내가 있고, 감촉할 때도 내가 있으니까, 어디 시공간이 맨날 들러붙어.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행위자 주체가 달라붙어요. 주객이 나눠져 버려요.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허공으로서 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선할 때 허공나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서 좌선할 때 허공나를 계속해요. 허공나를 하는데 처음에는 허공나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이 생각이 안 일어나요. 들리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정에 빨리 들어요. 근데 이게 들리지 않을 때는 무슨 생각이 일어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서 막 얘기했죠. 우주여행, 세계여행, 국내 여행 할 것 없이 맨 공간을 쫓아다녀. 그 다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 왜 아주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평소에는 늘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 앉아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미래에 내가 어떻고 우리 애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막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쫓아다녀. 그러다가 자선 시간이 끝나. 한 시간이 끝났어. 그럼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고 내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집중이 안 돼서 내가 이 공부하겠나? 그럼 공부 때리치우면 되지. 왜? 공부하는 거는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려고 자유롭게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괴로우면 공부 때려치우면 되지. 근데 또 못 때려치우네. 왜 못 때려치워요? 이 공부가 좋은 줄 알거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못 때려치워. 또 안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 또 못 때려치워. 그러니까 그 속에 늘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이거를 허공나 이걸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 그럼 이거는 뭐다? 혼성의 작용이거든요. 물거품이거든. 물거품.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가만히 냅둬. 인연 따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질 거니까. 또 이것도 작용이니까. 공성이니까. 그런데도 안 없어져. 그러면 방법이 있죠. 레이저 방법. 레이저 공급 방법. 어떻게? 변한다 엎으시다도 다 소용이 없고 계속 일어나. 그러면 그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 한번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이 생각이 일어나는지 바라보자. 레이저로 쏜다고 해요. 마음으로 레이저를 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난 그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 속에 또 원인이 있어요. 원인 속에 또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레이저로 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원인을 바닥까지 가볼 거야. 바닥까지 쳐다볼 거야.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 밑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이게 해소가 되죠.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집안일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앉으면은 막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 이 자선시간 끝나고 생각해도 되거든, 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을 50분 하는데, 자선 끝나고 그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분 전에 그 생각 하나, 50분 뒤에 생각하나 뭐 차이가 있겠나요? 그런데 앉으면 쉴 새 없이 생각나네. 그러면 제가 이제 소리를 내서 그래. 일시맹 좀 그만하자 이제 이래. 저는 그렇게 해요. 야, 일시맹 좀 그만하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다 가라앉아. 뭐 그렇게 점새를 치고 있냐 그거. 그래. 야, 50분 뒤에 하면 될 거를 뭘 지금 그렇게 날리냐. 지금은 그냥 허공나마 해. 그렇게 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가 저절로 들리면은 나다, 행리자다, 주객이 없고 시간이 안 들러붙어요. 근데 소리를 쫓아가잖아요. 소리를 쫓아가면 그 속에 내가 있고 행리자가 있고 주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소리가 좋니 나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제 막 거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파생상품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허공나를 해서 허공나가 들리는 것하고 그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 본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방법을 딱 터득을 하는 거죠. 일체 아무것도 할 거 없구나. 그냥 허공나 하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구나.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 소리를 계속 계속 들리는 것만 계속 하고 있어. 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24시간이 있어. 있는 소리가 있고 없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1%가 아니라 0.001%도 안 됩니다. 0.0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쓰는 사람이 있죠. 소리가 안 들려 난청 때문에 귀가 고장이 나서 그러면 기계를 갖다 대면 소리가 조금 더 들리죠. 또 기본적으로 개나 사람은 듣는 그 청각의 그 능력이 다릅니다. 헤르츠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전쟁 같은 데서 하면은 무전기로 되면 또 완전히 다르죠. 음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다 못 듣죠. 지구 돌아가면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1시간에 6천 몇백 킬로로 돌아가거든요. 그 뭐 경기에서 F1 그런 사람이 뭐 최고 속도가 300 몇십 개 시속 뭐 그렇다는데 6천 몇백 킬로로 돌아가면 우리 못 살죠.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그 소리가 우리는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고막 터져서 다 죽죠. 한도를 넘는 거니까요. 고막 터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사람들요. 그런 인연과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소리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허공나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해도 좋습니다. 첫 단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거고 둘째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허공나 쭉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허공나가 계속 들리면은 허공나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져요. 뚜렷해지면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상에 있는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들려요. 보통은 우리가 이래 있으면 일상의 소리를 잘 못 듣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런데 이 일상의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그러면 골 아프지 않냐?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골 아프지 않죠. 왜?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에 나는 딱 가 있거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에 가 있으니까 항상 고요해. 소리는 동이죠. 소리는 동정이려라고 우리 배웠는데 소리는 동이야. 그런데 항상 들을 줄 아는 마음은 정이야.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윗집에서 위층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너무 열을 받는 거야 우리 도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그냥 이제 그때는 들리지 않냐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소리를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이 소리가 싫다 좋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건 소리일 뿐이니까. 이 소리가 싫다 좋다는 내가 분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마 조금 맛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말을 딱 하느냐 하면은 위층 소음 때문에 공부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쭉 이러면 일상의 소리가 쫙 선명하게 들려. 보통 때는 일상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잘. 쭉 들리는데 나는 그 일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에 딱 가 있어요. 문성이. 그러면 이제 있는 소리로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지면 없는 소리를 그냥 들을 줄을 알아요.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없는 소리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혼침에 빠지거든. 그런데 있는 소리로 들어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지면 없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때는 허공날을 할 필요가 없지.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뚜렷해 있어. 이제 밤중에 할 때 혼자 앉아서 가만히 좌선을 하면 없는 소리 듣는 거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허공야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은 두렷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두렷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옛날에 어떤 도반이 백봉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선생님 뭘 보십니까? 이렇게 텅 빈 멀컹이 허공을 본다 이러셨거든요. 그 대답을 했거든요. 선생님 뭘 보십니까? 멀컹이 허공을 본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을 때는, 공부를 안 했을 때 들었을 때는 멀컹이 허공을 본다 이렇게 없는 걸 보는 거죠. 알았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니죠. 지금 모습이 있고 모습이 없고 하는 이러한 공간, 이 공간도 하나의 색이죠. 색에 들어갑니다. 빛깔. 공간도 빛깔이 들어갑니다. 공간을 인지하는 거. 근데 이 모습이 없어지면 공간 인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봤으니까 알죠, 제가. 모습이 사라지면 공간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있는 모습이 있고 없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없는 모습 있는 곳을 이제 공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멀컹이 허공을 본다? 이 말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멀컹이 허공을 본다? 무슨 말씀인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도 마음에 가만히 그거를 질문으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해. 별 볼 일도 없는 대답.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말고 선생님이 멀컹이 허공을 본다고 했는데, 멀컹이 허공을 본다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글구가 탁 개합이 될 때가 있어. 그때 나도 멀컹이 허공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머리로 잔머리 굴리는 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내 마음이지만 내가 만나는 거죠. 만나서 그렇게 딱 만나면 그게 뚜렷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볼 때도, 또 말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또 냄새를 맡을 때도, 또 촉감을 할 때도, 또 인식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뚜렷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근과 육식이 있을 때도 그 대상에 완전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확실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건너뛰려고 하지 말. 건너뛰으려 해봐야 뛸 수도 없어. 뭔 수로 건너뛰어?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보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1년이면 돼, 2년이면 돼, 3년이면 들을 줄 아는 마음에 뚜렷해져.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때요? 그 뚜렷해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물러서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해봤자 100년이 하루인 세상에서 보면 100년이 하루야. 그 세상은. 100년이 하루인 세상에서 보면 우리 평생이 하루예요. 거기 하루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했니, 20년 했니, 30년 했니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로 봐서는 지구의 그걸로 봐서는 30분, 40분 이거밖에 안 돼, 시간이. 근데 우리는 어디에 딱 얽매여 있느냐?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 이 시공간이 딱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길이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연세 다 저도 나이가 70둘이지만 돌아보면 70둘이 한순간이죠. 살 때는 72년 살아나오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 그 순간순간. 근데 되돌아보면 한순간이야.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면 뭐 100년이 하루인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뭐 1시간이 될까? 평생을 해도 1시간 하루인데. 근데 1000년이 하루인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100년 이렇게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1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얘는 하루밖에 못 사는 게 우리 이제 아침에 아래서 깨서 저녁에 죽어버린다. 그럼 하루살이야. 하루살 뭐 아니 하루밖에 안 사는데 뭐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할 거 아닌가요? 근데 100년이 하루인 사람은 우리 100년이 하루인 그 생명체가 우리를 보고 자들은 진짜 하루밖에 안 살 거면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사네. 이런다. 좀 내가 속해 있는 이런 고정관념에 좀 벗어나야 돼.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좀 훅 터져야 돼. 마음이 좀 훅 터져야 된다고. 좀 내가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꼬물꼬물 막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100년이 하루인 세상 사람들은 내가 100년 살면 하루야 하루. 근데 거기서 뭐 10년 공부했니 20년 공부했니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견을 세워서 믿고 바른 방법으로 내가 개합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 딱 마음을 각오를 딱 가지고 하면 문제없다. 왜? 우린 본래 본성짜리니까.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망상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렇더니 내 품속에 여의주가 있어. 지금 내 품속에 여의주가 있는데 여의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기 효정거사님 옷 속에 여의주가 있어요. 그럼 여의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의주가 옷 속에 여의주가 있어요. 지금요. 옷을 벗어야죠. 그럼요. 아니 옷을 벗을 것까지도 없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옷을 열어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표승건 거사면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옷 벗지 마. 그냥 이렇게 여의주가 있는 호주머니만 이렇게 열어서 보면 돼. 옷 벗지 마세요. 옷 벗으려면 힘들죠. 그냥 열면 돼.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게 들을 줄 아는 이 마음, 들을 줄 아는 이 문성자리, 이 문성자리가 몸뚱이가 본래 몸뚱이도 공성이고 이것도 공성이거든. 둘이 아니거든. 이거는 몸뚱이는 원래 들을 줄 아는 마음자리의 작용이라요. 지금 전부 다 작용을 굴리고 있는데 좀 중냄비 팍 끓고 있는데 요 죽이 폭 끓으면서 말까 내가 있다 이래. 밥상머리 있다 이래. 근데 조금 있으면 퐁 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또 애천이가 있다 이렇게 막 해. 퐁 끓어가지고. 근데 순식간에 또 퐁 죽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놔두고 있는 몸뚱이와 모든 망심은 작용이라. 우리 본성자리의 작용이라. 작용이니까 이때라야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해서 터득을 해야 된다. 말로 하는 거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왜?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지식과 정보 그 넘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이나 정보가 그까짓 거 몇 푼어치나 돼서 그거 딱 생각하면 저쩌고 할 필요 없다는 거 딱 알게 돼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할 때, 내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를 그때, 그래서 알은 거예요. 해봤자,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려면 어째야 되냐? 그냥 다 놓아버리고 질문만 하자.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에서, 모든 정보에서, 기억에서 내가 뛰쳐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 지혜가 쏟아져요. 지혜가 쏟아져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길을 스스로 자꾸만 개척을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개척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그까지만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 길까지만 나는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안내자지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한 생각만 놔버리면 그게 뿌리망심이에요. 한 생각만 놔버리면 몸뚱이 이대로 법신입니다. 근데 이 내가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몸뚱이하고 법신을 완전히 구별을 해요. 맨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몸뚱이. 결국은 생로병사죠. 생로병사를 겪는 몸뚱이와 허무와 갈등과 시비와 우울과 번민하는 망심,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에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좋은 게 나타나고 나쁜 인연이 있으면 나쁘게 나타나고. 그거는 왜 그러냐? 영지하기 때문에. 영특스럽게 알기 때문에 그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모습이 나타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도 공성이지만 거기 나타나는 것도 공성이에요. 텅 빈 성품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조그만 티끌도 없어.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계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색성양미조법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래 본성자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된다든지 이거를 안 해야 된다든지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네. 그냥 이게 본성자리의 작용이네. 그냥 모든 것이 본성자리의 작용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텅 놓이면서 막 환희심이 나는 거야. 정말 환희심이 나.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막 뭐는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때까지는. 근데 일체만법은 모두 본성자리의 작용이라.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에요, 작용. 작용으로 딱 봐버려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나는 드디어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허무하고 시비와 갈등에서 벗어나 본래 자유를 회복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본래 대자유입니다. 나는 본래 대자유입니다. 그래서 대자유인으로서 일체만법을 굴린다. 딱 이런 마음이 탁 개합이 돼. 이런 마음이 탁 개합이 돼. 그러면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몸뚱이가 나고 이렇게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바로만 알면 본인이 대자유인데 그 대자유인지를 모르고 계속 얽매여서 고생하고 또 괴로움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바르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지혜가 증장이 되면 자비가 증장이 되고 자비가 증장이 되면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이거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래 대자유예요. 본래 대자유인이에요. 본래요. 대자유인으로서 온갖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온갖 모습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딱 믿으시라고. 믿고 결정하라고. 옛날에 제가 학생 때 20살 그때 공부할 때 맨날 백봉쌤 18번이야. 믿고 결정하라. 믿고 결정하라. 그냥 쏙는 셈 치고 그 말을 또 많이 하셨어. 쏙는 셈 치고 믿고 결정해봐. 근데 하나도 손해가 안 가. 부처님 경전에도 그거 나오죠. 능경에도 나오죠. 나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는 사람 그러한 게 아니고 나는 진실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요. 금강경에도. 모든 경전에 그게 다 있어요. 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사기치는 것 같거든. 일반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쭉 나와서 나는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계속 얘기를 한다. 백봉쌤도 이제 안타까우시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믿고 결정해봐. 믿고 결정해야 돼. 쏙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손해는 안 나잖아. 내가 거기다가 돈 내고 내고 내가 어쩌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믿고 결정해봐. 믿고 결정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결정하십시오. 믿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공부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공부하기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이쯤 되면은 일시명이 거짓말은 안 한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거짓말 한다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믿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공부하는 게 괴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게 괴로우면 그만두십시오. 공부하는 거 때려치우십시오. 괴로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정진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